예, 저는 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되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맡아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긍지와 우리 부모님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교육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 전에 우리 서울시민 과반수의 선택으로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그런 장기적인 그 계획들, 종합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다양한 여러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민주진보 진영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60%의 선택으로 다시 신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경선인단의 선택에 응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새로운 출발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속드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1954년부터 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요. 1954년부터 지금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그 의무교육의 의미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러한 의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21세기의 의무교육의 의미는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량, 기초적인 학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의무교육의 의미를 좀 더 유아교육 단계로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3세, 4세, 5세 유아들이, 어린이들이 공평한 그런 출발선상에 서서 놀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의미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무상교육 확대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보면 의무교육 그리고 무상교육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헌법에 규정된 그런 무상교육의 의미를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3세, 4세, 5세 유아교육의 무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유아교육 단계부터 완전 무상화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4년 이내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공약, 중요한 공약입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아교육에서 헌신하고 계신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여유 있는 그러한 그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서 유아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부담을 낮춰드려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 교사들의 수를 늘리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기간제 교사라도 확보를 해서 유아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낮춰드리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교육감으로 일하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가려내고 그 학생들을 세 단계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첫째는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교실 밖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해주는 것, 그리고 학교 밖에서 기초학력 진단 성장센터를 만들어서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것, 이 3단계로 정책을 실시했고, 특히 마지막 기초학력 진단 성장센터는 지난 1년 동안 11개 교육지원청에 하나씩 전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된 기초학력 진단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임기 동안 11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자치구 모두에 하나씩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즉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난독, 난산 또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 그 경우에도 저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근에 기초학력 전담교육센터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현재의 교사 정원 내에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교사 정원 외부에서 충당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제가 이 교사 정원 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교사들을 좀 더 확충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면 현장 체험학습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의 책임을 선생님들에게 묻는 그런 판결이 있었지요. 현장 체험학습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 실제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만으로는 충분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제가 지난 2025년도에 퇴직 공무원 500명을 충원을 해서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퇴직 교사 이분들을 조직을 해서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지원 인력의 문제, 그리고 경비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이 다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소망하는 체험학습의 확대는 실제로 우리 21세기의 그런 교육이 단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현지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얻는 그런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육은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체화하고 거기를 더 나아가서 교과서 밖에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지혜로운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개선을 국회나 또는 교육부와 논의하면서 확실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는 학교에서 교권이 좀 더 강하게 보장되고 있고, 교권이 확립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학생 인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같이 발전하는 그러한 학교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지키면서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논의와 토론과 합의가 좀 더 진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일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전체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입을 해보니까 많은 학교 폭력 문제가 감소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좀 더 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통해서 법적인 그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또는 때때로 외톨이로 남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매우 마음이 아팠고, 또 교육감으로서 충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를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학교 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보편적인 그러한 예방, 그리고 위기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그리고 실제로 위기 행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긴급적인 행동 지원, 더 나아가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아시다시피 2025년 9월에 서울시 교육청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실시해 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 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마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긴급 행동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고요. 특히 그 초기 예방 단계부터 문제 있는 학생들을 발견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나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이른바 연계를 강화해야만이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실제로 그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집약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치료,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치료, 마음 회복,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 치유 학교를 새롭게 설립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위기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긴급 행동 지원단도 세밀하게 구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대학 입시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8년도에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그 다음에 2033년 내신과 수능 모두의 절대평가화, 그리고 2040년
수능 폐지라고 하는 3단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대학 입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의 제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다 더 진전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안이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더 나아가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좀 더 논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논서술형 평가를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체험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개 학교, 현재는 약 10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들과 협력을 해서 그것을 확산시킬 그런 계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 AI를 통해서 논술형 평가가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되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이 공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다른 학생과의 공감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1호 결제가 학생 진단 성장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학생 마음 건강, 이른바 마음 치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아마 첫 번째 결제 사항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치유 학교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학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을 합니다. 정책이 함부로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책이 바뀌면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작년에 2025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종합계획들이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만큼 그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에 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직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여러 가지 경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 특히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선이 이루어지면 그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그런 기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정당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선 과정의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제 교육자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서울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희망과 꿈이 깨지지 않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한 발씩 물러서서 단결하고 화해하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가 아닐까, 교육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시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다시 이제 교육감 선거에 임하면서 얻은 어떤 그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좀 더 지혜로운 눈길로 그리고 더 따스한 손길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발길로 서울 교육 공동체를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많은 우리 서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